안녕하세요. 창작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리딩북의 준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설은 국민교육헌장이라는 단편소설인데요. 3주 전쯤 인간교육헌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그때 감기가 심하게 걸린 상태라 리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올려드린다고 약속했던 대로 다시 리딩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바꾼 이유는 처음에는 원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인간교육헌장으로 바꿨다가 다시 리딩을 하면서 보니까 원래의 제목 국민교육헌장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민교육헌장 읽어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유난히 늦게까지 이어진 더위 때문이었는지 하루살이들의 군체가 서울 하늘을 뒤덮은 것은 단풍이 물들어가던 10월의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과 후 아파트의 공터에서 야구 경기에 열중하던 우리는 일몰에 물들며 몰려드는 붉은 안개를 보았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안개의 정체가 작은 벌레들의 군체라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엄습해오는 스산한 불안감에 몸을 웅크렸다. 안개는 좌우로 일그러지며 검붉은 빛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등줄기를 따라 스멀스멀한 느낌이 더듬이를 더듬거리며 기어올라왔다. 나는 상대편 타자가 침공이 머리 위로 날아가며 그리는 포물선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내 생전 고구마꽃이 핀 것은 그때 처음 봤어. 보라색 꽃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고구마밭에 한가득 피었는디 동네 어르신들이 곧 난리가 날 테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시더라고. 할머니는 고구마꽃을 보시고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우셨다고 하셨다. 그리고 불안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음 해에 전쟁의 고통에 휩쓸렸다. 할머니는 당시 고구마꽃으로 인한 불안감을 스살한 불안감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얼굴을 향해 달려드는 하루살이떼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졌고 옷에부터 집 안으로 딸려 들어온 몇 마리의 벌레는 작은 몸통을 분주히 흔들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자리에 든 나는 작은 벌레들이 내는 미세한 진동음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 귓속벌레들은 날이 밝음과 동시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잠자리에 든 나의 귓속으로 밤마다 찾아들었고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다. 학기말 시험이 한창이던 때 학교에는 괴이한 소문 하나가 남학생들 사이에 퍼졌고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귓속말을 하는 남학생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곤 했다. 야, 귀 좀 대봐. 너 그 이야기 들었냐? 나에게 귓속말을 해온 것은 나의 짝꿍이던 K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을 3번이나 거쳤고 집도 같은 방향의 까닭에 늘 붙어다니기 때문인지 다소 과장되고 우쭐거리기 좋아하는 K의 성격이 그다지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성격을 좋아했다. 너 이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그의 귓속 이야기가 요즘 떠돌고 있는 괴이한 소문임은 짐작으로 알 수 있었다. 소문의 진상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 학교의 3학년 남학생 중 누군가가 학교에서 몇 블록 떨어진 창녀촌을 지나갔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문 하나가 열리더니 다짜고짜 그 자식을 불러세우더래. 문 안으로 끌려간 그는 슬립 아래로 비치는 여체를 바라보았다. 얼마 가지고 있어? 여자의 말에 그는 수중에 있던 회숫권 다발을 꺼내 여자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회숫권을 받아든 여자는 그의 바지 지퍼를 끌어내렸다. 자라락 긁히는 지퍼 소리에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지퍼는 서서히 잘근잘근 내려갔다. 에이, 뻥까지마 병신아. 뻥 아니야 병신아. 진짜 입으로 빨아줬대. 그 새끼가 그랬다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며 돌아서는 나를 향해 K는 소리를 질러댔다. 누가 듣지는 않았을까? 두리버둥거리던 내 앞을
긴 생머리를 찰랑대며 S가 지나갔다. 그날 밤 벌레들의 습격으로 잠을 설치던 나는 내 물건을 빨아주는 S를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했고 티슈 가득 쏟아져 나온 불면증의 액체를 살펴보았다. 딱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K는 하루 종일 내 주위를 맴돌며 나를 보챘다. 평소였다면 무시해버렸겠지만 나 역시 호기심이 발동했다. 역시 넌 내 진정한 친구야, 친구. K는 미리 준비해놓은 회수권 20매 중 절반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점심시간에 있었던 싸움이 원인이 되어 방과 후 학생부에 끌려갔던 K는 몽둥이 찜질을 당한 엉덩이를 술록이며 앞장섰다. 혹시 적다고 그러면 외상하자고 그래. K는 나를 향해 손가락 사이로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보였다. 창녀촌까지는 1시간 남짓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걷는 내내 K는 앞서가는 여자들의 엉덩이 모양새를 평가하고 아랫도리를 앞으로 내밀었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했고 입에서는 이 씨발 학주 새끼 라는 욕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창녀촌이 가까워질수록 엄습해오는 불안함에 말수가 적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보라색의 몸통에 붉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빌딩 사이에 걸쳐 있었다. 야, 저쪽 길로 가자. K를 따라 모퉁이를 돌아서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출락을 이루고 있는 창녀촌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창녀촌의 입구에는 불법 오락실에서 내놓은 스피커를 통해 파친코의 전자음이 거리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너무나 긴장한 탓에 다리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한 우리의 첫 번째 답사는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아직 이른 탓이었는지 창녀촌은 검정색 커튼을 들이운 건물들 사이로 담배꽁초들이 굴러다니는 텅 빈 거리에 불과하였다. 에이 씨발년들 이래가지고 밥이나 벌어먹겠어? 빨랑빨랑 나와서 일을 해야 먹고 살 거다냐? 호기 어린 소리로 낄낄대던 K와 나는 작전을 변경하여 근처의 먹자거리로 발길을 옮겼다. 일단 어두워지기를 기다려보자는 K의 말에 따라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때우기로 한 우리는 먹자거리의 입구에 위치한 만화가게로 향했다. 빌딩 지하에 위치한 가게의 공기는 손님들이 피워낸 담배 연기로 뽀얗게 흐려져 있었다. 몇 권의 만화책을 골라 자리를 잡고 라면 2그릇을 주문한 우리는 아무렇게나 지나가도 좋을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고 있었다.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었다. 야, 조용히 따라 나와라. 톡될 생각하면 뒤진다. 만화책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그들은 K와 나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들을 따라 우리는 빌딩의 뒤쪽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며 상상했던 그 이상의 폭언과 폭행을 보스달리 받아들이며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겨야만 했다. 셋셀 동안 꺼져 이 씹새끼들아. 하나, 둘, 셋이라는 숫자를 미처 듣지도 못하고 주차장을 도망쳐 나온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회수권 20장이 전부였다. 그나마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들의 관용이었다. 야, 가자. 어딜? 삥 뜯긴 돈 되찾아와야 할 거 아냐. 입가에 묻은 피가 아직 채 굳지도 않은 K는 주먹을 굳게 쥐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근처의 오락실을 찾아들었다. K는 눈짓으로 제비우스의 열중에는 초등학생 2명을 찍었다. 그쪽도 2명, 이쪽도 2명이다. 게다가 초등학생이니 부담도 적었다. 나와 K는 그 둘을 사이에 두고 자리에 앉았다. K의 팔이 그중 한 명의 어깨에 가서 둘러졌다. 야, 조용히 따라 나와라. 톡킬 생각하면 뒤진다. K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려 보이는 것이 보였다. 내가 신호보낸 무조건 깔아, 알았지? 오락실에 들어오기 전 당부하던 K의 말을 떠올리자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우리 피 보기 싫으니까 센터 까기 전에 가진 거 다 내놔라. 에?
주차장에서 고삐리디 하던 그대로의 대사를 분 K는 내게 눈짓을 보내었다. 나 역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이미 알 수가 있었다. 나는 내가 받은 폭언과 폭행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바닥에 쓰러져 벌벌 떨어대는 초딩들의 멱살을 잡자 우리의 손에 돈이 쥐어졌다. 3,850원. 우리가 빼앗긴 12,5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돈이었다. 2시간에 걸쳐 3곳의 오락실을 돌며 4번의 폭력을 더 휘두른 후에야 마저 돈이 채워졌다. 13,270원을 뜯어냈고 밤이 되었다. 뭐든지 처음엔 무섭고 두려운 거야. 너 괜찮지? 응? 뭐가? 나의 의문에 K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향해 눈을 한번 찡긋한 것이 전부였다. 우리는 어둠이 내리는 밤거리의 입구에 섰다. 거리는 창녕촌의 형광등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마음은 위축되었고 성기는 발기되어 있었다. K는 목을 뒤로 꺾어 좌우로 흔들어댔다. 그 또한 긴장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의 회수권을 만지작거리며 우측 골목으로 막 들어설 때였다. 야, 너희들 이리 좀 와봐. 우리를 불러 세운 여자는 골목 어귀의 가게문 사이로 고개를 쑥 내밀고 있었다. 짙은 화장, 쫄티, 그리고 미니스커트. 여자의 부풀어 오른 가슴이 거대한 상가같이 느껴졌다. 순간 K가 나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왔다. 야야, 가봐. 와보라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옆구리를 찔러대는 K의 손가락이 무디게 느껴졌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여자는 이미 우리 앞에 서 있었다. K와 나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회수권을 꺼내 여자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거요. 여자는 우리의 얼굴과 회수권을 번화가며 보았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심하게 찌그러지는가 싶더니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다. 이 새끼들 이제분, 야, 이 새끼들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이 어디 와서. 여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달리기 시작했고 K도 달렸다. K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도망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왜 도망을 쳐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그저 겁이 났고 그래서 도망을 쳤다. 우리는 도망을 칠수록 겁이 났고 겁이 날수록 도망을 쳤다. 그 밤은 그렇게 끝없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야, 말들 좀 해봐. 재미 좀 봤냐? 다음날 이미 우리의 행선지를 K가 소문냈던 탓에 반 아이들은 우리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몰려든 아이들에 둘러싸인 K는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기에 바빴다. 나는 K의 무용담과 과장된 몸짓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래 병신아, 사카시 짱이야. 뻥 아니야, 맞지? 사카시 짱. K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자 호기심 가득한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향해 쏟아졌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초조함과 절망이 뒤섞인 K의 눈동자를 차마 외면하기 힘들었다. 10월이 다가기 전 월요일, 도착한 학교에는 뭔지 모를 눅눅한 기운이 느껴졌다. 조회 시간이 되어 단상에 선 교장 선생님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끊어지듯 말을 이어갔다. 학생 여러분, 어젯밤 대통령과 각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모두 애도의 뜻으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줄이 맨 뒤에 서 있던 K와 나는 교실에서 못다한 짤짤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화가 났다. 3,700원이나 잃었다. 교장 선생님은 애국가와 함께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시간이 흘러 동창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날 있었던 조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한다. 정말 별종들이라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 짤짤이를 할 생각을 하지?
동창들의 물음에 나는 그냥 이라는 짧은 대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곤 했다. 아마 그 대답이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그때 나에게 있어 대통령의 서거 따위는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진 찰나의 별똥별 불빛에 불과했으니까. 그해 겨울 K와 나는 매일같이 학교 주변을 맴돌며 삥을 뜯었다. 주위의 초등학생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오줌을 지리며 자지러졌고 우리는 주머니에 돈을 챙겨 넣기에 바빴다. 돈이 많아질수록 쓸 곳이 생겼고 쓸 곳이 생길수록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해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회수권을 들고 창녀촌을 찾는 바보짓은 하지 않게 되었고 몇만 원만 쥐어주면 머리에 피가 마르던 안 마르고는 상관없이 죽여주게 빨아주는 여자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가끔 난 우리를 삥 떠뒀던 그 고삐 새끼들이 고마울 때가 있어. 술에 취한 K가 말을 하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K도 나도 우는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술에 취해 내게 기대어 울먹이는 K의 등을 두드리며 그해 가을에 있었던 벌레들의 습격을 상기한 것이 이유를 생각하다가 내가 떠올린 전부였다. 어디에서는 고구마에 보라색 꽃이 피고 또 누군가에게는 벌레들의 습격이 있겠지만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K를 달래어 집으로 보내고 나면 잠이 주는 세상과의 단절에 안주하며 눈을 감으리라. 때마침 불어온 겨울바람을 피해 빌딩 계단에 웅크린 K와 나의 몸은 점점 딱딱하게 얼어붙어 갔다. 학창시절의 주인공이 친구와 함께 겪으며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국민교육 헌장 재밌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이었습니다.